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조선닷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해력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까지 문해력 향상을 언급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건 조금 비약적인 논리인데 이해는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이 상정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면서 문해력 향상을 주장을 했는데,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언급한 거라고 기자들이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합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한자 교육을 지시하면 됩니다. 한자 교육을 하라. 한국어는 한자어가 단어상 70%를 차지한다. 이것은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암호가 된다.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했던 한자 교육을 부활하고 보완하라. 그렇게 해야 디지털 혁신도 가능해진다. 모든 것은 인간의 어휘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국민들에게 부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이름 쓸 때는 괄호하고 한자로 본명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라는 것은 발음 부호입니다. 본명을 한자로 좀 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언론사에 그렇게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박지성, 손흥민의 한자 이름이 뭔지는 일본 신문을 찾아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거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난 20일 한 콘텐츠 전문 카페가 올린 트위터 공지글입니다. 공지글이 이런 겁니다. 4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요겁니다. 이거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심심하니 이게 한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심하다 라는 조롱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심심한 사과라고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비판하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하니까 심심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심하는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심할 심, 깊을 심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이 말이죠. 심심한 사과는 진정한 사과란 뜻입니다. 깊고 진지하게, 그러니까 심할 정도로 깊게 사과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심한 사과를 심심하다의 심심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카페는 한 웹툰 작가 4인회의 예약 오류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렸더니 얼마나 이게 많은 국민들이 한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2020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처리를 했는데, 기사에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는 글이 나오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나? 이거 오보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3일이 사흘 아닙니까? 근데 사자를 이거 한자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사흘을 4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자 혼용해서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흘이라는 말을 4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아마 이 대학교 다니든지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이런 소동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만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지금 팔리고 있는 9월호에 한국의 위기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무심하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예가 많죠. 동고동락이 맞는데 동고동락,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걸 동거동락으로 바꿔가지고, 동거동락이면은 같이 살면서 즐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또 금도, 요새 정치인들이 망친 용어가 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도는 금은 옷깃 금자인데 옷깃을 넓게 해가지고 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도가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너그러운 사람인데,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그 금을 금지금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금도를 넘었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그 잘못된 금도를 쓰고 있는 걸 보고 문해력 하지만은 이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학력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문장 해독력, 특히 고급 문장 해독력이 매우 낮아요. 고급 문장 해독력에서 제일 1등은 일본입니다. 2등이 스웨덴이에요. 그런데 OECD에서 문해력 조사를 하니까 이런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은 수치에 대한 해석력, 수치에 대한 감각도 높다. 그걸 뉴머러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도 높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그리고 오래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게 문장 해독력, 국어 능력, 언어 능력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한자를 폐기함으로써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이걸 직시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하게 한국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국가 정상화입니다. 국가 정상화의 기본이 한국어 정상화입니다. 한국어 정상화는 간단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시했던 한자 교육을 되살리겠다. 그 상징적 조치로 앞으로 어딜 가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십시오. 한자로. 아직도 한자가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 무리 중에서. 아니,
한자가 외국어면은 그럼 신라, 고려, 조선은 외국입니까? 감사합니다.